사랑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 박은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서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용어는 행복, 그리고 다행이다 라는 의미이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의 번영, 위기에서의 생명 구출 등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입니다. 웰페어는 웰과 페어 합친 말인데요. 웰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성공할 만하고 그리고 행복한 상태,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건강하고 번영스러운 상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그리고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 즉 웰빙, 안녕의 상태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사회복지는 사전적인 의미로서 일단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즉 소셜이라는 말은 지역사회 안에서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특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집합적인 행동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서비스의 목적이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부분, 또한 서비스의 제공 동기가 이윤 추구와 같은 경제적인 동기가 아니라 상부상조 또는 이타주의와 같은 사회적인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소셜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면서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그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살펴보았을 때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하나의 가치적인 존재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에 대한 충실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라고 보았을 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복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노력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지와 사회정책, 사회복지 정책, 그에 따른 사회복지를 한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간이 행복한 상태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은 국가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복지는 평안하게 잘 지내는 상태,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노력을 통하여서 효율화하고 복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정책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개입하여서 정책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하고 맞물려서 즉 사회정책 중에 사회복지라는 거에 조금 더 개입하고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행복과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를, 즉 복지적인 정책적인 목표들을 실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노력하는 모든 정부의 시책을 이야기하는데, 다만 이념적이고 그리고 법적이고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실현 가능하도록 정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실천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까지를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복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리면, 인간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인간 생활의 이상적인 상태와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사회복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개념의 근거에서 내용을 보았을 때, 실천적인 의미도 있었고 이념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적인 것과 실천적 상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포함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상태, 바람직한 상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념적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상적인 상태로 여겨지는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생각이나 견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개인마다 또는 공동체마다, 국가마다 갖고 있는 목표, 제시하는 목표나 방침, 계획, 사고방식, 어떤 자기만의 인생관, 윤리관, 이런 거를 통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나 규범도 규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천적인 의미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바람직한 상태를 그냥 우리의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고적인 부분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부분이죠. 실현, 즉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화하고 태도화하면서 우리 삶의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적,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그 외에 사회적으로 여러 전인격적인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사회복지의 실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이념적인 것과 실천적인 두 가지 부분들을 내포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직하고 불행이 없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공동의 책임으로 부지런히 실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는 우리가 두 가지 학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응용과학, 또 하나는 종합과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용과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과학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학문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형태를 종합과학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과학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교육학, 철학, 의학,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한 학문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사회생활에 직접 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들의 또는 이론들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사전에 어떤 목적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그 진리 자체를 탐구하는 형태로서 진행되는 연구의 응용과학과 이러한 이제 응용과학으로 얻어낸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접근시키는 종합과학, 이 두 가지의 학문들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회복지는 끊임없이 사회 문제를 연구합니다. 인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그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과 서로 연합을 하여서 때로는 교육과 사회복지가, 때로는 철학과 사회복지가, 때로는 의학과 사회복지가 연합이 됩니다. 심리와 사회복지가 연합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의 원리와 사회복지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사회복지의 실천적인 체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사회복지의 준거 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준거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볼 것이냐라는 측면의 준거 틀입니다. 사회복지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이제 외국에서 주로 사회복지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이제 그 도래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사회복지학에 대한 개념은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념 방법이라든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거틀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준거틀을 통하여서 사회복지 개념의 정립의 준거로 욕구 중심의 시각들 그리고 사회복지의 관점에 있어서 기능적, 대상 범주적, 개발적 관점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으로 한번 그 개념들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사회복지의 쟁점들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쟁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즉 충족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열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충족을 열망하느냐? 인간의 불충족한, 즉 결핍된 상태를 끊임없이 메꿔가기 위한 인간의 한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욕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7가지의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배타적 그리고 비배타적 쟁점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욕구가 결핍되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 목표를 두고 사회복지가 접근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모든 국민들은 욕구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전제를 두고 불특정한 대다수 혹은 국민들 전체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사회복지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접근과 집합적인 접근 두 가지를 가지고 사회복지가 개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타적, 비배타적이라는 용어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은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에게 존재를 하고요.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용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별마다 각기 다른 정말 상이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배타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을 완벽하게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사회복지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성의 정도 그리고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비배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 동일한 형태, 그리고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배타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의료보험에서도 의료 보장이라는 형태, 조금 더 특별한 깊이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 보호라는 배타적인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모든 국민이 아닌 일부 특정한 서비스가 더더욱 필요한 빈곤 또는 어떤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서비스를 의료 보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형태로 우리가 사회복지의 쟁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보장에 있어서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현금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었는지, 아니면 일자리를 통하여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형태의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쟁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정말 현금이 소득이 필요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돈으로 아주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형태로서 바로 돈을 받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사회복지에서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며칠, 몇 개월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기간을 두고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불편하지만 장기적인 서비스로 그들이 일어서고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간접적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시장적 그리고 비시장적인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제적 위치는 1차적으로 노동력을 상품화해서 시장 내에서 자산이 결정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장 기재 밖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용을 주고, 즉 현금을 거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은 약자들인 클라이언트들에게 또 현금을 지불해서 서비스를 받음으로 이중의 부담감을 제공하는 비시장적인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쟁점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시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형태의 1차적 방식입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이 상품을 놓고 소비자와 또는 그 자본가가 주고받는, 현금을 주고받아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을 우리가
시장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비시장적이라는 것은 필요한 어떤 서비스, 물품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휴먼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아주 쉽게 그냥 비용 거래 없이 공짜로 받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합니다. 비용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는 아주 떳떳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물품을 거래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비시장적인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그 떳떳함과 그리고 당당함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과 자신의 어떤 내적인 욕구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비시장적 형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시장적 방식과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거래받는 비시장적 방식, 이 두 가지의 또한 상반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쟁점이라고 했을 때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이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거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사회복지의 최적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맞냐, 비시장이 옳으냐, 직접적인 것이 더 바람직하냐, 아니다, 간접적인 것이 더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상반된 쟁점들을 다 놓고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에 따른 최적의 제3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복지 쟁점의 그런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공식적 대 비공식적인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 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 공식과 그리고 비공식적인 구분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상, 전달 방법 등이 실천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국가, 정부, 그리고 기관을 거쳐서 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냥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리적과 비영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복지의 정의는 비영리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비영리적으로, 즉 수익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크게 창출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비영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업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고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유로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민연금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보험 회사에 맡긴 그런 운영되어진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영리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것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방적인 것과 쌍방적인 이전의 사회복지 쟁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했을 때는 재화,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재화나 서비스의 수급자로부터 특정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으로 원스톱으로 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방향이죠. 원사이드. 반면에 쌍방적인 형태는 시장에서 특정한 이득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에서 이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양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시장적, 비시장적으로 보았죠. 돈을 주고 거래하냐, 돈을 주고 거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느냐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는요. 소비적 그리고 생산적이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이전은 소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비용을 소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적 활동은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소비를 했을 때는 내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측면에서 소비를 한 것이고, 생산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거래를 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는 이득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생산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그 공급자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 사회복지에 대한 그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베타와 비베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형태, 시장적인 것과 비시장적인 형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그리고 영리적인 것과 비영리적인 방식, 일방적인 것과 또는 쌍방향적인 형태, 소비적인 것과 생산적인 형태, 이 7가지를 살펴보면서 사회복지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가 7가지의 형태로, 즉 상반된 서로 그 다른 개념이 쟁점화, 즉 이렇게 갈등과 어떤 그 충돌을 경험을 하면서 더 좋은 사회복지의 이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관점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외에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중점적이고 기본적인 7가지의 사회복지 쟁점을 살펴보셨습니다.